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프로젝트 초록열매 사업 설명회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하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궁금하신 거 알려드리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숲과 나눔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숲과 나눔은 이제 환경 안전 보건 분야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인재 양성 사업, 그다음에 대안 개발 사업, 그다음에 교육 문화 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전 질문에 습관 나눔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고 이제 많이 하셔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빨리 그 이야기 듣고 싶으신 텐데 오늘 사업 설명회는 이제 그 사랑의 열매에서 사무총장님께서 여러분들 이제 환영의 말씀 해주시고 그다음에 초록열매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저희 장지현 이사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궁금하실 이제 공모안과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열매에 그 김상균 사무총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시고 영상으로 여러분들 환영의 말씀 주셨는데요.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열매 사무총장 김상규입니다.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조금은 어색하지만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니 기쁘고 반갑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숲과 나눔, 재단과 함께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장마와 태풍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들을 겪으며 재난재해는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 피해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매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선언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환경 이슈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 국민들의 관심을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많은 분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사업 설명회를 통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아이디어가 보다 풍성해지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업 신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문성과 진정성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숲과 나눔 장재현 이사장님 그리고 재단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숲과 나눔이 이제 사랑의 열매와 함께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초록열매 사업 아마 여러분들 이제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이렇게 홍보를 이렇게 웹자보를 보시거나 하셔서 보셨을 텐데 도대체 어떤 사업인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왜 숲과 나눔이 사랑의 열매와 함께 사랑의 열매는 왜 숲과 나눔과 함께 이런 환경 사업을 진행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이사장 장재현 이사장님께서 초록열매 사업의 의미와 그다음에 1차로 저희가 선발을 한번 했었는데 그 선발을 하면서 그 지원하신 단체들의 어떤 그 신청서, 사업 계획서를 보시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셔서 요 사업 계획서를 조금 이렇게 좀 작성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사업의 의미와 이제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희 숫가나눔의 장재현 이사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현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숫가나눔 재단 이사장 장재현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대부분 그냥 얘기하면 되나요? 네, 제가 줌에 약간 익숙지가 않아갖고 여러분들을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혹시라도 저를 어디서 저랑 한번 만나신 분들 계세요? 없으신 거죠? 대부분 다 처음이시겠죠? 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단체에서 참여를 해주셔서 우리 초록열매 사업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록열매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의미가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금 응해 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또 선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이런 팁을 드릴까 합니다. 초록열매라는 사업은 이름을 사실은 제가 지었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와 숫가나눔이 함께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 환경 프로젝트. 너무 길어서 그를 짧게 줄여서 이제 초록열매라는 이름을 지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환경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 환경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자원의 낭비 아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환경은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동식물도 함께 누리고 또 우리 미래 세대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의 어떤 활동 또는 생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 오염이 진행이 되는데 한번 환경 오염이 되면 그게 금방 개선되지는 잘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지난 수십 년간의 이 역사들을 보면 사람 꾸준히 노력을 하면 또 반드시 개선되는 그런 것들을 이미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 뉴욕이라든지 런던, 오사카 이렇게 소위 선진국들의 대도시들은 사람이 정말 살기 힘들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하고 소위 말하는 미세먼지도 심하고 앙상가스 오염 이런 게 심해서 날이 안 좋은 날의 경우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가보면 그런 도시들은 세계에서 가장 50년대 때 오염이 심했던 도시들이 지금은 인구 수백만, 천만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깨끗한 도시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노력을 하면은 환경 문제를 개선될 수 있다라는 또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근데 그게 그냥 개선되는 건 아니고 정부도 노력하고 기업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바뀌려고 하면 결국은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의 인식도 높아져야 되고 또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들이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환경이 개선된다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환경 운동을 이렇게 좀 국가가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한데 소위 말해서 이제 환경을 개선하는 운동을 우리가 환경 운동이라고 한다면 환경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게 물론 개인 한 명 한 명이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어떤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환경은 항상 기업하고 정부하고는 조금 또 대립되는 그런 양상도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이제 환경운동에 이렇게 재원도 부족하게 되고 인력도 따라서 이제 부족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정부나 기업에서 비용을 대서 그런 거로 환경운동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벽증 같은 것들이 좀 하다 보면 결국은 재원이 없고 재원이 없으니까 훌륭한 인재들이 이제 들어오지도 않고 또 이런 사업이나 운동들이 활발해지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에 의해서 어떤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비영리면서 또 공공성이 매우 강한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에서 이런 환경운동이나 또는 환경을 하겠다는 인재들, 단체들을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숙과 나눔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4년 동안 이미 풀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게 8번째입니다. 1년에 한 100팀씩 해서 상하반기 50개 팀씩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제 8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씨 같은 거를 지원한 팀은 한 300팀이 되고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시민들 또는 청년들이 벌써 1,200명이 넘어가는 이런 풀씨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그 풀씨 사업 중에서 조금 사업화, 운동화가 될 수 있는 거는 좀 더 많은 비용을 이제 지원해서 풀꽃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재단이 이제 여러 가지 장학 사업도 해야 되고 문화 사업들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을 지원하는 풀씨 풀꽃 사업이 상당히 이제 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재원 때문에 많은 단체를 지원하거나 또는 큰 액수를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매우 고맙게도 사랑의 열매에서 저희 숙과 나눔에 같이 함께 좀 이런 지원 사업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 풀씨 풀꽃 사업이 사랑의 열매를 만나서 초록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초록 열매라는 이름을 짓게 됐는데 사랑의 열매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연말 되면 다들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배지 달고 나오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원을 갖고 있는 최대 복지 지원 기구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제 사랑의 열매가 주로 노인이나 이제 장애인 또 여러 가지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이런 이제 복지 사업에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역점을 뒀지만 좀 아까 사랑의 열매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그 피해는 또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당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공동모금 사랑의 열매에서 지원 분야를 환경 분야로도 넓히자라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시고 이제 상당한 큰 재원을 이제 출연을 해서 그 사업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열매가 환경 분야까지 이제 신경을 쓰고 지원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올해 첫 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첫 해이기 때문에 잘 되고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은 아마 사랑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기업이나 정부도 더 많은 환경복지 사업들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것이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게 그냥 일회성 사업으로 끝내버리고 그 성과가 별로 없으면 진행이 안 되면 이것도 단체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이제 좀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올해 1년 이 초록열매 사업이 사랑의 열매만이 아니라 숙과 나눔 그리고 여기 우리 참여하고 있는 단체 또는 환경의식을 갖고 있는 또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해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사업의 어떤 성과와 미래 비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거창할 수도 있지만 이 초록열매 사업의 이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각 단체나 개인의 경우에는
나름의 이제 그 사업을 통한 의미 이런 게 있겠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어떤 공동 운명체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들이 아주 좋은 성과를 맺기를, 정말 초록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초록 열매 사업의 목표는 이제 근본적인 목표는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더 나은 환경을 좀 만들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시민들의 실천 활동 또는 환경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거나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그런 것을 이제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고, 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기존의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많이 적용도 되고 또 시도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에 부딪히는 것도 많고, 좀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시도를 좀 발굴해보자. 그래서 유망한 그런 어떤 운동들, 사업들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좀 더 이 초록열매와 별도로 더 크게, 더 장기적으로 사업을 이제 추진할 주체들도 발굴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잘 추진할 수 있는지 협력 체계도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이 초록 열매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사랑의 열매나 저희 습관 나눔의 이제 목표입니다. 큰 사업을 통해서는 전체 사업의 목표는 지원도 하지만 거기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들을 좀 장기 사업도 만들자,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목표는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비전이 되겠죠. 이게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좋은 성과를 거둬서 우리 사업의 어떤 진가를 갖다가 설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뭐 이 전체 사업이나 단체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의 어떤 비전하고도 이렇게 서로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사업을 지원하느냐에 질문도 많이 나오셨는데 딱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랑의 열매가 이제 복지하고 관련된 부분을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복지, 또 많은 시민들이 제일 많이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자원순환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 또 생태계 보호, 또 환경교육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를 정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했지만 뭐 다른 조금 다른 여기에 또 사실 뭐 대부분 다 포함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딱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또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는 다 대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습관 나눔의 경우에는 단체가 등록된 단체가 아니어도 개인들도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그동안 해왔고, 그거에 익숙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랑의 열매는 좀 공적 기관이고 이것이 여러 가지 국회라든지 뭐 여러 감사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책임성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단체들을 이제 기본적인 요건을 가진 단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확인해보고 또 설립의 요건들을 보니까 굉장히 쉽게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단체 형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뜻이 있으면 다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액수가 사실 적다면 적지만 또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저는 사실은 뭐 아주 젊을 때부터 이제 대학원생부터 시작해갖고 교수까지 수십 년간 대학에서 이제 교직에 있었는데, 학위를 받고 또는 뭐 유학을 갔다 와서 상당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대학에 이제 자리를 잡았을 때 처음에 이제 신임 교수들이 연구비를 따려고 이제 정부 여러 가지 연구 지원 기관에 신청서를 씁니다. 연구 계획서를. 엄청난 양의 이제 연구 계획서를 쓰고, 사실은 교수로서 이제 미래가 가능성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게 초기 신임 교수 때 어떤 연구비를 따는 건데, 그때 당시로도 3천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떤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되는 거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또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수관암재단이 그걸 회계라든지 행정 업무를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또 전담 인력도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진정성을 갖고 응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1차 지원서를 받으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고 또 꼭 요 초록열매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지원 사업을 많이 이제 신청서를 받는데 거기 보면 좀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실수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제안서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여기 지금 140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한 200분 정도 신청하셨다가 지금 140분이 듣고 계시는데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운이 굉장히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원론적인 것 같고 또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훨씬 좋은 제안서를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가위원들이 이제 심사 보고서 제안서를 읽고 이제 평가를 하실 때 조금 낮은 점수를 주는 그 사례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반면교사로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이제 쓰면 도움이 되겠죠. 많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딱 제안서 맨 앞에를 읽으면 사업 배경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개 보면은 이런 거죠. 기후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쭉 쓰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기후변화나 쓰레기 문제가 중요하고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거를 막 강조를 하심으로써 내가 중요하다, 내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그냥 뭐 표현이 묘하지만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그런 식의 제안서들. 근데 사실은 기후변화, 쓰레기 문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보면 하나마나 한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가 중요하든지 쓰레기가 굉장히 시민들한테 중요하게 생각된다는 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줄만 쓰셔도 되는 거죠. 그거를 잔뜩 쓰시고 남의 데이터나 남의 이야기로 그거를 다 채우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제안하려고 하는 사업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또는 그거의 배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남 이야기나 그 일반적 이야기로 이거를 이제 변형시켜서 기후변화가 중요하니까 나한테 이 과제를 선정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식의 느낌을 줄 수 있게끔 작성이 되면 평가가 굉장히 좀 안 좋더라라는 거를 제가 옆에서 심사하시는 분들 걸 보면서 그런 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중요성이 아니라 그런 기후변화가 중요한데 쓰레기 문제가 중요한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그 기후변화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거라든지 쓰레기 문제에서 나는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뭐 예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뭐 이렇게 자기 사업하고 관련된 배경을 좀 강조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사업 목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목표는 무엇이다라면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배경이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이 문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회 난제의 성격을 파악하겠다든지 또는 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실험을 좀 해보겠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무엇이 제일 좋은지 좀 확인해보고 근거를 만들겠다든지 또는 시민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 목표로
제시되는 것이 아마 좀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또 사업 목표는 내가 이런 행사를 하겠다. 이게 목표로 제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교육을 하겠다. 또는 뭐 100명한테 교육을 하겠다. 뭐 이런 목표? 정량적인 게 좋다고 그러니까 1000명의 시민들한테 설문을 받아보겠다. 또는 몇 번을 교육을 하겠다. 몇 명이 올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10번 교육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사업 목표들을 얘기하는데 그건 목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야말로 사업 내용이랄까 이럴 수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이 사업 목표로 딱 제시돼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업 목표가 단순히 그냥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왜 하려고 하고 무엇을 알려고 하는지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아마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래서 사업 내용에 보면은 무슨 사업하겠다, 무슨 사업하겠다, 무슨 사업하겠다라고 쓰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리고 또 그 내용들은 대부분 했던 내용들이에요. 대개 보면 그냥 조사 또는 교육, 평가, 간담회 이런 식의 아주 일반적이고 독특하지 않은 그런 건 일종의 수단이잖아요. 내가 간담회를 하는 게 좋은지 교육을 하는지 좋은 거는 결국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 형식을 이용하는 건데 그 사업 내용도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가 이제 사업 내용으로 제시가 되고 그거의 수단으로 우리가 전시회를 하는 건지 교육을 하는 건지 간담회를 하는 건지 이래야 되는데 그 수단이 내용으로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행사에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내용들을 좀 잘 쓰시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잠깐 한 텀 쉬고 나면 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또 이 좋은 제안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닥 쓰셔갖고 될 일이 아니고 또 쓰고 고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략 어느 정도 보고서를 쓰거나 제안서를 쓰고 면접에 가서 잘해야지. 근데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면접 대상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그리고 면접하실 때 이미 벌써 서류 내신 것들을 다 보시고 마음의 결정이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에서 이미 거의 판가름이 난다고 보셔야지 요거는 한번 1단계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가서 얼굴을 대면해서 잘 설명하면 되지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기회가 없습니다. 서류 쓸 때 이미 벌써 승부가 난다. 이렇게 얼만큼 잘 써야 되는지 또 설득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한 가지 방법으로는 본인들이 쓰시고 또 같은 팀원끼리 발표하면서 질문을 해본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좀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이런 거를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의 결과도 아까 같이 이제 좀 잘못 쓴 보고서들은 보면 사업의 결과도 행사 결과를 그냥 쭉 나열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결과라는 게 충분히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냥 결과들을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제일 흔한 게 이렇게 해서 500명을 교육을 하겠다. 이런 거. 그리고 500명을 교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만으로는 500명 교육한 거는 충분히 예상되는 거죠. 500명을 교육을 했더니 교육의 성과가 없다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확산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아까 내가 생각했던 우리 팀이 생각했던 어떤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 그 내용들을 어떻게 확인하겠다 어떤 식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이제 결과가 의미가 있지 그냥 단순히 행사를 했을 때의 결과물로 나열되는
그런 사업 결과는 조금 호소력이 훨씬 떨어질 수 있겠죠. 이 계속 이어지는데 첫 단추를 잘못 꼬이면 그 뒤에 계속해서 잘못 쓰이게 됩니다. 처음을 잘 쓰면 그 다음부터도 내용, 결과, 목표들이 뚜렷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 목표를 잘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내용은 좋아도 결국은 예산과 이제 비용을 이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이제 적재적소에 잘 쓰려고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또 평가 기준이 되는데 가장 안 좋은 거는 딱 보면 이제 대개들 워낙들 많은 심사들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감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 단체가 요번에 이 사업을 좀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어떤 확대 발전 또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의 수단으로 하고 그냥 이거는 그 사업비 내지는 단체 유지 비용으로 쓰려고 하는구나라는 표가 드러나게 이렇게 예산이 작성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를 경험분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단체를 유지한 사업비로 이거를 쓰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단순 행사 소요 비용으로 이게 예산들이 쓰여지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면 그거는 이제 좀 평가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또 이제 예산이 약간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게 돼 있지만 그래도 진정성 있게 뭐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는데 유용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주 조금 지지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비목을 어떻게 작성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제안서의 어떤 진정성 부분하고 또 관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냥 이게 단체 그냥 운영비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나보다 이러면은 그 부분이 이제 좀 평가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 행사에 참여한 분들 또는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은 매우 즐겁고 기쁘고 경험을 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확산성은 없는 거죠. 돈을 3천만 원을 취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따른 결과물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3천만 원 갖고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했으면 뭐 비용을 받았기 때문이든 또는 그것으로 뭐 어떤 행사를 했기 때문에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확산성이나 이런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올해는 3천만 원 지원을 받았으니까 행사를 잘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반복해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중단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지원해서 1년이라도 즐겁고 기쁜 건 좋겠지만 이게 확산이라든지 발전 이런 게 없다 싶으면 이게 미래를 위한 환경에 도움이 될까? 이런 이제 낮은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벤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한번 투자나 기회가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고 물론 그때도 또 비용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다음 단계로 이렇게 확산하고 커지거나 발전할 수 있구나라는 그 느낌을 줄 수 있게끔 결과물 또는 예산 확산 그 결과의 확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잘 강조하시는 게 굉장히 좋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면 낮은 점수가 나오더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뒤집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배경은 기후변화, 쓰레기, 뭐 생태, 종다양성 이런 거대한 거에 다 난제잖아요. 그 난제에 대한 배경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그런 난제 해결에 어떤 부분에서 도움될 것 같다라는 그 주장의 근거라든지 논지를 좀 잘 작성하시거나 또는 그런 거를 설득할 수 있는 해외 사례든지 뭐 다른 사례들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뭔가 한다고 할 때 아이디어는 이왕이면 좀 참신하고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시각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좋은 것 같지만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근거, 논지 이런 거를 입증하기 위한 적합한 내용과 목표들로 이제 내용들을 좀 구성하는 것이 좋겠고, 결과는 하고 있는 나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또 어떤 동식물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산성과 지속 가능성, 결과 끝난 다음에 나만 즐거운 게 아니고 또는 교육을 시켰으면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확산 가능성이 있다든지, 참여자를 통한 확산 가능성, 또는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얻은 경험이나 지식을 어디에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또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기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끝난 다음에 그냥 개인이 실천하고 노력하면 돼, 이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어떤 실천하려고 하는, 또 인식을 바꾼 개인이 유리하고 또 도움이 되는 사회 환경이나 시스템이나 제도 만드는데 우리의 사업 결과가 활용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잘 제시해 주시는 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안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은 쉽지 그게 실제 하는 게 쉬우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하여튼 최대한 잘 노력하셔서 설득을 하시는 것이 또 높은 경쟁력을 갖고 선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시는 그 마음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고마운 일인데 이번 초록 열매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약간 힘든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꼭 진정성과 어떤 성의를 갖고 하는 것들은 보면 다 또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이 이 초록 열매 사업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그런 좋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열매들로 맺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좋은 제안서들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담스러우신가요? 근데 뭐 저도 제가 심사를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 심사를 할 때 계속 이제 참관을 하고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초록열매에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강의가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잘 감안하셔서 서류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이제 면접 대면 심사하러 오시면 이제 오늘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질문을 하실 거니까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가벼운 내용으로 가서 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 그 내용들 이런 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 들으시다가 저희가 Q&A까지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기존 신청하실 때 하셨던 질문들 다 포함을 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그래도 궁금한 거는 마지막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전 질문 해주신 거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설명할 때 설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보시고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문자 드릴 때 공모안이랑 사업 계획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주셨던 것도 공모안과 사업 계획서를 보시면 거의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화면을 제가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초록열매 사업의 목적은 이제 뭐 이사장님께서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네, 모집 대상에 대해서 이제 질문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번 초록열매 사업은 비영리 기관 단체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기관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4개 정도의 조건에 해당하는 단체가 되겠고, 이제 노란색으로 보시면 이제 공익 목적으로 하면서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 예를 들면 뭐 극단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단체고, 임의단체는 비영리 임의단체인데,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립이 좀 쉽다라고 한 부분은 이제 비영리 임의단체가 설립하시기 조금 쉽습니다. 근데 개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임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 모임이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단체로 만들어 볼까 하신다면 비영리 임의단체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을 공동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마을 공동체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개인이 아닌 단체를 입증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질문이 많은 게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분야 쪽에서 지원이 안 되냐라고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 사업은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비영리를 추가하시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만 듣고 그 외에 사회적 기업이나 뭐 소셜벤처나 마을 기업이나 이런 단체들은 조금 어렵다. 그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어떤 이제 비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면 지원은 가능한데 저희한테 문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립 중이다 지금. 근데도 지원이 가능하냐 문의가 있으신데 가능합니다. 다만 협약 체결일, 그러니까 저희가 한 3월 11일쯤에 이제 오리엔테이션과 협약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단체를 설립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뭐 지금 인가를 받고 뭐 이러한 과정이다.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다만 4월 11일까지 설립증, 인가증을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협약을 단체화하기 때문에 단체가 분명히 그때 실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단체명에 그 통장 사본이 있어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셔서 지금 단체 설립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소시엄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함께 하시는 단체도 비영리여야 된다. 뭐 그 같이 하는 단체가 뭐 수는 상관이 없지만 비영리여야 되고 다만 신청하시는 그 단체가 총괄을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3천만 원을 받아서 1,000만 원은 저기 쓰고 1,000만 원은 저 단체 쓰고 그건 안 되고요. 그 신청하신 단체가 모든 걸 총괄하는 예산부터 사업 계획까지 하는 걸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컨소시엄에 뭐 우선순위나 뭐 플러스 점수가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뭐 같이 한다고 해서 저희가 더 점수를 드리거나 더 먼저 선발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리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이 불가하고 혹시나 그 사랑의 열매와 이미 사업을 몇 번 했는데 뭐 좀 문제가 생겨서 제재를 받고 있다 이런 단체도 저희가 이번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뭐 동일 단체가 큰 A 단체가 서울에 있고 지회가 B 지역에 있는데 이름이 뭐 지역 뭐 예를 들면 숫가나눔인데 뭐 광주 숫가나눔 따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회계를 분리해서 하신다면 따로 각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단체에서 숫가나눔에서
A 사업도 지원하고 B 사업도 한번 지원해보고 뭐 그런 거는 안 된다.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는 그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도록 할 거다. 다만 이제 지방에 있는 뭐 지회 단체가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도 따로 있고 회계도 분리돼서 한다면 이름은 같지만 지원은 가능하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지원은 이게 뭐 먼저 이제 가점을 주느냐 뭐 그런 것보다 어떤 큰 A 단체가 있고 신생 B 단체가 있다면 같은 사업을 이제 지원을 뭐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좀 새로운 단체들을 발굴을 해서 함께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라면 이제 B 단체에 조금 더 관심을 주고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큰 단체는 안 되나요?가 아니라 큰 단체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를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지원은 이제 뭐 5년 이하의 단체 또는 이제 경상보조금 사업 이하 뭐 이런 것들 이하에 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눈길을 먼저 이렇게 드린다는 거고요. 먼저 이 단체들을 1번부터 10번까지, 그다음에 큰 단체는 11번부터 12번 이렇게 배치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한번 발굴해서 같은 사업이라면 신생 단체, 시작하는 단체에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볼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제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활동 방식은 뭐 교육도 되고, 뭐 워크숍이나 뭐 차이적 활동.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해보신다면 아마 가점 오히려 이제 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단순 현금을 지원한다거나 이제 물품을 사서 뭐 준다거나 뭐 마스크 사가지고 이렇게 준다거나 이런 사업은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하셔도 아마 처음부터 안 될 것 같고, 연구 지원 사업도 지원이 가능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연구 지원 사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 어떤 걸 연구하시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한 분이 뭐 연구를 하시더라도 선발은 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한 분이 하신다면 이제 예산도 줄어들고 하겠지만 연구 활동도 가능하고 우리는 큰 사업에서 이런 활동도 하고 저런 활동도 하는데 그 중에 연구 활동이 있다.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연구가 다른 활동들과 함께 지원이 되면서 사업 그 기간 안에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연구 활동도 가능하고 그냥 우리 자체 활동이 연구 사업이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걸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선발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로 저희가 13개 단체를 선발을 했는데요. 숙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시면 지금 13개 단체를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좀 보셨으면 어떤 사업인가요? 이제 질문이 많았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윗부분은 이제 환경 생태계 보호 쪽이고 가운데 부분은 이제 자원순환 분야고 이제 아랫 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뭐 이런 것들 아울러서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제가 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업이랑 비슷하네. 또 비슷한 사업이면 2차에 선발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냐? 뭐 여기 보시면 강화도에서도 하고 서울 강북구에서도 하고 인천 계양구에서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하니까 마을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구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가능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서는 이제 작성을 하셔서 이메일로 먼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또 접수를 해주셔야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 메일로 제출해 주시고
온라인에 또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출 서류는 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요청 드릴 거는 이제 신청서 제출하실 때 지금 한 6가지 서류들이 이제 딱 있는데 그거를 다 PDF로 변환하셔서 하나의 파일로 네, 해서 딱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사진 파일도 보내시고 한글 파일도 보내시고 뭐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서류 정리하는데 엄청 네, 서류 정리만 하다가 네, 끝나서 네, 반드시 PDF 파일로 하나로 만드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수행 기간은 1차 단체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1차 단체는 최대 12개월이었는데요. 이번에 2차 선발되는 팀 단체는 최대 8개월까지, 10월까지 사업을 마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비도 단체별로 최대 3천만 원인데요. 1차 단체는 12개월이었기 때문에 최대 3천만 원까지 거의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2차 단체는 이제 8개월이니까 네, 그거를 잘 감안하셔서 3천만 원까지 주니까 우리는 무조건 3천만 원 신청하겠다라고 하시면 사업의 성격과 예산이 좀 이렇게 괴리가 있을 수 있으니 8개월에 맞춰서 예산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8개월이라도 우리는 3천만 원이 든다라고 하시면 3천만 원 하시면 되고요. 괜히 무리하게 8개월인데 3천만 원 했는데 사업을 보니 뭐 2천만 원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3천만 원 했을까 하면 가끔 이게 마이너스가 되실 수 있으니까 8개월과 3천만 원 잘 감안하셔서 1차가 3천만 원이었다 12개월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3주 정도 서류를 접수를 하고요. 서류 심사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고 그 면접 대상 단체에게는 그래서 2월 23일부터 3월 4일 그 사이에 이제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면접은 지원하신 분야 아까 주제 분야에서 뭐 자원순환, 뭐 환경, 기후위기 대응 뭐 이런 분야를 저희가 좀 나눠서 3일에 걸쳐서 이제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선발이 되시면 4일날 3월 4일날 저희가 최종 선발단체 연락을 드리고 11일날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사업 어떻게 진행하실지 설명을 드리고 약정 체결하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궁금하신 거는 공고문 다시 한번 보시면 나와 있고요. 예산 관련 부분은 이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예산 계획서, 그 사업 계획서 보시고 예산 계획서 보시면 저희가 최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사업비 얼마까지 되냐 이런 질문이 있던데 사업 계획서 참고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궁금하셨던 것들 좀 도움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어서 사업 계획서에서 이제 그 사업의 목표랑 성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성과를 달성하겠다. 어떤 그 사업 성과 목표와 사랑의 열매에서 이제 지금 하셔야 되는 지키셔야 되는 예산 관련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들으시고 나면 또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되실 건데요. 사업계획서 관련해서는 이제 사랑의 열매에서 고성은 대리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 궁금하신 거는 이제 그 이영주 팀장님과 고성은 대리님께서 또 같이 또 응답을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작성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열매에 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랑의 열매 나눔사업본부 고성은입니다. 이제 곧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텐데 아니면 지금 작성 중이신 팀도 있으실 텐데 모든 저희 문항을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가장 좀 어려워하시고 질문이 많은 성과 목표랑 예산 계획 부분만 좀 잠시간 시간을 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측정 방법 뭐 이런 개념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 성과에 대한 계획이라는 건 여러분께서 계획하시는 사업의 방향성이 뭔지,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성과 목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성과라는 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뭔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거나 아니면 뭐 태도나 가치가 변화하거나 아니면은 뭐 행동이 변하거나 아니면 삶의 어떤 조건이 개선되거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바람직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라는 거는 그러한 핵심 참여자에게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디까지의 그런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낼 거냐에 대한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 목표 예시인데요. 이거 보시면 성과 목표는 정말 다양한 차원과 초점에서 설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사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그 대상에 따라서 개인 차원의 목표, 그리고 사회 차원의 목표가 제시가 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개인 차원의 목표라고 하면 뭐 내적 기능에 관한 건지, 뭐 인식에 관한 건지, 태도에 관한 건지, 행동에 관한 건지, 사회 차원이라면 그 지역사회의 뭐 인식에 관한 건지, 지역사회 자체의 변화에 관한 건지, 이런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성과 목표가 설정될 수가 있습니다. 성과 목표를 설정하실 때는 좀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산출 목표랑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요. 산출 목표라는 거는 성과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적 성격의 목표로서 사업 내용의 활동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목표치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인원수, 횟수 같은 단순 산출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할 때, 그 사업의 성과 목표가 아이들의 환경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지, 우리는 이 교육을 5회 진행하겠다, 10회 진행하겠다, 그것 자체가 성과 목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출 목표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그 사업을 통한 변화랑은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양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과 목표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변화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개념이라서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환경 감수성을 전후 뭐 얼마나 향상시키겠다, 얼마나 변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성과 목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성과 목표는 구체적이고 시간 제약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성과 목표가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성과 목표에 대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제 모든 사업은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목표치가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성과 목표는 그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서 어떤 방법으로든 측정 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 네,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과 목표는 그 달성 여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측정을 할 때는 이제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측정할 건지가 중요한데, 그 측정 기준이 되고 또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게 성과 지표입니다. 성과 지표는 객관적 지표와 판단적 지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객관적 지표라고 하면은 누가 측정하든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지표, 그리고 판단적 지표는 뭐 설문조사나 인터뷰 같이 개인의 기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이야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사회에 뭐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겠다라는 게 사업의 목표면은 그거는 이제 실제 플라스틱 배출량의 감소량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서 측정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뭐 일회용품을 사용했을 때 환경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뭐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겠다라는 게 사업의 목표면, 뭐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 통해서
뭐 그런 변화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런 판단적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회복지 사업에서 활용하는 예시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프로그램이 만약에 치매노인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고 그 부양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부양 부담이 몇 프로나 감소했는지를 뭐 측정할 수도 있고 실제로 부양 부담이 몇 시간이나 줄어들었는지를 측정할 수도 있고 척도를 기존에 있는 표준화된 척도를 이용해서 그 부양 부담도를 자가 체크하게 해서 측정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뭐 가족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하면은 실제로 뭐 그런 활동들이 몇 회나 증가했는지 뭐 아니면 이것도 이제 표준화된 척도를 이용해서 가족 응집성이 얼마나 뭐 증가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하나의 성과 목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수의 지표를 활용해서 측정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네,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성과 지표를 활용해서 성과 목표를 측정을 하고 그 측정한 결과를 해석해서 이게 정말로 부양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했는지 가족 활동을 촉진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게 이제 성과 평가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 측정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양적인 방법의 경우에는 주로 수치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척도라는 거는 저희 사랑의 열매에서 발간한 척도집을 참고하셔도 좋고 활용할 만한 적절한 척도가 없으시면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질문을 제작하셔도 되는데 그때는 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통해서 다듬어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적인 방법 같은 경우는 뭐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업 담당자가 실제로 그 참여 관찰을 하면서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들을 질적인 방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초록열매 사업에서 좀 나올 수 있는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들을 유형화해서 예시로 좀 만든 건데요. 보시면 첫 번째로 환경과 관련된 어떤 시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게 목표다. 예를 들면은 뭐 이 프로그램을 해서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좀 더 많이 하게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성과 지표로는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이 환경 관련된 활동에 대한 나의 태도나 이런 게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거를 물어봐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예시고요. 두 번째로 환경 관련해서 뭐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겠다 이런 것이 목표라면 뭐 좁게는 이제 참여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뭐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더 큰 범위의 그 시민 인식을 제고하겠다 하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알리고 거기에 얼마나 반응이 있었는지를 측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언론 보도 건수라던가 SNS에 콘텐츠를 올렸을 때 이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파급력이 있었나 이런 부분들 양적인 지표를 활용해서 측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특정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성과 목표일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좀 간단한데 실제로 만약에 뭐 어떤 해양 쓰레기를 얼마나 감소시키는 게 우리의 성과 목표다 하면 실제로 얼마나 감소가 됐는지를 그건 파악하면 되겠죠. 네, 그거를 수치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환경 관련된 어떤 지식을 증진시키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교육이 끝나 교육 전과 후에 그 이슈에 대한 뭔가 교육 효과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뭐 테스트 같은 것을 통해서 이거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1기 모집 팀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요 예시 안에서 거의 변형을 많이 하지 않고 작성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 목표는 정말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초점과 차원으로 설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성과 목표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성과 지표가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그대로 쓰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업 내용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과 목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1기 선정팀 중에 이제 2팀 정도의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은 첫 번째로 승용차 대신 녹색 교통수단의 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 사업을 하는 팀이 있었는데, 이 단체의 성과 목표로는 이런 녹색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겠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녹색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겠다. 네,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성과 목표로 제시된 게 시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녹색 교통수단을 이용해보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게 있었고, 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실제로 참가자 이동거리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해서 정량화해서 제시하는 것이 성과지표로 제시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 제로 웨이스트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화폐를 발행해 지역 소매점에서의 무포장 소비를 유도하는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성과 목표가 3가지 차원에서 제시가 됐고, 첫 번째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의 참여와 인식을 제고시키겠다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환경 관련된 시민들의 참여나 인식을 제고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일회용 쓰레기를 감축시키겠다. 네, 이런 목표들이 제시가 됐어요. 요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의 참여 같은 경우는 뭐 참여 업체 수가 어떻게 증가했는지, 그리고 이 캠페인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됐는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시민들의 참여나 인식 제고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시민들이 이걸 얼마나 많이 활용했는지, 그래서 그런 화폐의 횟수 주기가 얼마나 단축됐는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SNS 콘텐츠가 몇 건이나 포스팅 됐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고요. 일회용 쓰레기 감축은 이 다회용기 사용량이 뭐 몇 프로나 증가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정량적으로 해서 제시를 하셨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성과지표는 변화 목표치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 관련한 말씀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성과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만드시는 사업이 어떤 이유로 설계가 된 거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지를 먼저 고민을 하시고 성과 목표를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 편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예산에는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저희 초록열매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그 담당 인력에 대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전담 인력과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 보조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 그래서 단체에 상근하는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이 인건비고요. 그리고 이 인건비는 나중에 예산 변경이 되지 않으니까 처음 신청하실 때 신중히 책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사업비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직접 비용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이 다 사업비인데요. 예를 들면 뭐 강사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뭐 자문비, 회의비, 뭐 행사 진행비,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사업비를 측정하실 때 좀 주의하실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전담하는 그 인력에게 지급되는 비용 말고 그 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뭐 단순 인건비, 일용직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에 책정하셔야 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의 60% 이상 이 사업에서는 책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운영비의 경우에는 사업비와는 다르게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간접적인 비용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사무용품비, 냉난방비, 유류비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주의하실 거는 좀 사무실 임대료나 뭐 그런 단체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들, 그리고 단체의 기본 자산이 될 수 있는 뭐 장비나 비품 이런 것들은 좀 책정을 지양해 주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아래 팁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예산계획표만 봐도 이 사업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계획서에 사업 내용에 있지 않은 예산을 책정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명확하지 않은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예비비를 책정하시거나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예산 편성하실 때 세목명은 단위 프로그램명하고 좀 일치시켜서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표 예시인데요. 좌측을 보시면 맨 왼쪽에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가 목으로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세목이 있고 세목 안에 또 세 세목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목은 단위 프로그램명과 일치시켜서 작성을 해주시고 그 안에 이제 세 세목의 경우에는 그 세목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항목을 구분 지어주시고 산출 근거에 그 세 세목별로 필요한 모든 예산들을 단가, 인원, 수량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예산 조달 계획이라고 해서 신청 금액과 자부담, 비율 이런 것들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신청 금액은 저희 총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 중에 저희 초록열매 사업에 신청하실 금액만 적어주시면 되고 자부담의 경우는 필수는 아니에요. 만약에 자부담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비율이라고 하면은 이 신청 금액과 자부담을 각각 100%로 두고 그 안에서 이 항목별로 인건비가 이 100%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이거 계산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자주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앞서 다 설명이 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1차 모집 후에 이제 사업을 해보니까 좀 지침이나 사업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회계 지침 이런 것들에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어렵다 뭐 이런 팀들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감을 좀 먼저 보고 싶으시면 대체 내가 이거 선정됐을 때 얼마나 많은 행정적인 부담이 있을 거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신다 하면 그 보실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랑의 홈페이지 가셔서 사업수행 안내 자료라는 파일을 보시면 실제로 선정된 기관들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지침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좀 신중하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궁금하신 것들 많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저희가 2차 사업 이제 선발해 보니까 많이들 여쭤보시고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Q&A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전에 질문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 그 숙관 위지연 사무처장님과 함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이제 문의가 들어온 게 몇 개 있는데요. 그 한 단체는 아니고 네트워크인데 지원이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여야 됩니다. 혹시 뭐 그냥 창립만 했다. 그래서 보유번호증이나 어떤 이런 게 없으시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단체 대 단체로 하기 때문에 없으시다면 이제 만드셔야 되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1차 선발할 때 우선 지원 대상 단체가 한 어느 정도 선발이 됐느냐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30% 정도 그러니까 갓 만들어진 단체가 한 3개에서 5개 단체 정도가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13개 중에 5개 단체인데 그래서 한 30% 정도가 선발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전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제가 정리를 잠깐 했는데 보시면 네, 이렇게 뭐 중복되는 질문도 있고 해서 이제 좀 나눴는데 한번 보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또 궁금하셨던 거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습관나눔에서 일하고 있는 이지현입니다. 저희 질문이 거의 200개 가까이 이제 접수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좀 중복되는 질문들이 많아서 일단 몇 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습관나눔에 대한 질문과 또 사업 전반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습관나눔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시민 아이디어 지원 사업인 풀시와 풀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지금 풀시 사업이 8기가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등록된 단체가 아니어도 되고 개인이어도 되고 나이도 상관없고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사업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풀시와 풀꽃의 단계별 지원이기 때문에 다소 엉뚱한 아이디어라도 혹은 뭐 실행을 했다가 사실 실패를 해도 괜찮다. 이걸 이제 저희가 타이틀로 걸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풀시의 아주 작은 실험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인 풀꽃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초록 열매는 이 사업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의 역량에 맞게 아이디어를 수립하고 또 실행을 하고 실행의 성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좀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 부분이 어떤 습관나눔의 풀시와 풀꽃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발 규모입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대 3천만 원까지이고요. 이거는 꼭 3천만 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을 쓰시면 되고요. 저희 현재는 1차에 약 3억 8,500만 원 정도의 규모의 13개 단체를 선발했고요. 2차에는 약 4억 8천만 원 정도 규모로 한 15개에서 17개 정도 단체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월의 사업 수행 기간 동안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배정하셔서 3천만 원까지 이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차에 선정된 사업은 저희 습관나눔 홈페이지에 목록이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분야는 뭐 교육 캠페인 지원 모든 사업이 다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 연구도 가능하다. 근데 그에 대해서 왜 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성과를 가져가고 싶은지에 대한 잘 설명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저희가 사랑의 열매랑 같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 복지단체에서도 또 복지기관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자격 요건이 충족이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 문제가 어떤 취약계층의 삶을 더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환경운동을 하는 그룹에서도 복지기관에서도 더 이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1차 선발에서도 보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반찬 지원 사업이 대부분 일회용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회용기로 지원하는 실험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지원이 됐던 적이 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과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교육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지원을 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복지기관에서도 이 환경 문제 해결을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희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공식적인 환경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실행되고도 성과가 있어서 저희 습관나눔은 이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게 다음 연도로 지원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제 충실한 참여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지원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단체가 지원을 해서 특정 종교가 강조된다던가 혹은 특정 종교인만 참여할 수 있다던가라고 한다면 곤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체에서 하지만 어떤 그런 특정 종교의 제약 없이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차 모집과 2차 모집이 나뉘어진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기획과 디자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모집이 좀 준비가 되지 않은 단체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등록된 단체여야만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단체 등록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1차 모집을 진행을 했고 좀 시간을 두고 2차 모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차 모집에 선정된 단체들의 성향도 좀 보시고 주제도 보시면서 2차 모집은 좀 더 잘 준비하셔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저희 그 주최 기관의 배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 요건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예, 아무리 유명한 단체이고 아무리 오래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등록된 단체여야만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계속 강조하지만 비영리라야 합니다. 예, 단체에 등록된 성격이 비영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뭐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기업이다, 네, 굉장히 공익적인 일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거 저희도 다 알고 있지만 자격 조건이 비영리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등록된 단체의 그 증서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꼭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라면 개인이 등록한 비영리 임의단체도 가능하다. 이 부분도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많은데요. 네,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40%까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단체의 직원으로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계약직이거나 신규 채용자이거나 모두 지원 예산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대신에 4대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을 결산하실 때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아까 모금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설문조사에 필요한 단순 보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비에 포함을 하시면 되고요. 또 사업에 필요한 출장비 등도 사업비에 포함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사용하는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이 전체 예산의 40%까지 가능하다. 이 부분도 최대한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적절한 균형을 가지시고 우리는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 그럼 사업비로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배정을 하셔도 됩니다. 최대치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필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요. 자부담은 필수가 아닙니다. 근데 전체에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3천만 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더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단체에서 재원을 더 부담해서 규모 있게 하겠다. 그렇다면 자부담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가 아니라는 점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게 지원 사업인데 참가비를 받아도 되냐 이런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 선정되고 나신다면 참가비를 받는 여부는 저희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받아도 되지만 그 받은 참가비가 저희가 받은 지원해드린 사업비랑 중복해서 사용하시면 안 된다. 이 부분만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수가 나눔이 회계 및 행정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그 제안서를 작성하시다가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원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회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따로 시간을 마련하려고 수가 나눔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보고서를 이제 선정이 된다면 작성을 요청을 드릴 텐데 굉장히 간단한 양식입니다. 근데 그 월보고서 양식이 한 칸에 저희에게 뭐 협의하고 싶거나 혹은 부탁하고 싶으신 부분들을 작성하실 수 있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던가 뭐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설명이 필요하다든가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명시하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몇 개 이제 질문을 보면서 대답을 드릴 텐데요. 자부담이 있다면 자부담분에 대해서도 증빙은 해야 되지만 영수증까지나 증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차 서류 때 이제 13팀이 네, 면접에서 최종 결과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때는 한 65개 단체 정도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강사비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경우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편성에 있어서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사업과 수가 나눔이 진행하는 푸시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신청하는 거는 네, 하나의 단체라도 전국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보조금 지원을 받는 위탁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 하더라도 비영리 단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네, 질문도 올려주고 계시고 네, 저희가 Q&A 그 사전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드렸고 대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모안 보시고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참고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장터 아시죠? 나라장터는 무조건 잘 읽고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불이익을 안 당하는 것처럼 저희도 공모안에 내용이 다 있는데 공모안에 있는 내용도 너무 쉽게 그냥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그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문의를 뭐 나중에 전화나 이메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채팅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신데 혹시 채팅창 안 보고 계신 분들은 열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에서도 이제 답을 이렇게 달아주고 계시고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저희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풀씨 사업과 이제 초록열매 사업이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두 개 다 지원은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한 군데에 어딘가 선발이 되신다면 정말 이 사업은 우리나라 국책 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러지 않는 이상 한 곳이 된다면 이제 다른 단체에 또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지원은 가능하나 다 안 되실 수 있다. 한 곳만 될 수 있고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 좋다. 그래서 3,000만 원이나 아니면 3,300만 원까지 지원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두 개 다 되실 수 있겠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위에 잠깐 질문을 없어요. 다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정산 방식은 모든 증빙 서류는 나중에 사업 결과 보고할 때 저희한테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 제출해 주셔야 되고 아마 복지관 분들은 복지관 단체는 이제 사랑의 열매와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많이 해보셔서 익숙하실 텐데 그 외에 정말 비영리 단체분들은 사랑의 열매 이름만 들었지 사업은 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낯설 수도 있고 지금 설명 들은 것만으로도 나는 이렇게는 못한다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말로만 듣고 또 책자만 보면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뭐 해보시면 그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업비 받아서 쓴 돈 이렇게 계획한 대로 쓰고 그거 그대로 증빙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정말 나쁜 데 쓰려고 하지 않는 이상 정말 쓴 거 그대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지금 설명의 영상은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예정이고 자료들은 저희가 신청하신 메일로 일단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자들한테 참가비는 되도록이면 받지 않으시는 걸로 하고요. 저희 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꼭 받아야 된다면 뭐 1-2천 원 요즘에 그 노쇼가 많으니까 그 부담금에서 반드시 오도록 하고 뭐 다시 돌려드린다거나 뭐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 저희 사업 지원 사업으로 행사를 열었는데 참가비가 막 2만 원,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네요. 하면 좋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질문을 또 계속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수가 나눔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풀씨 계속 이제 풀씨 풀꽃이라고 저희가 계속 언급을 해드렸는데 무슨 사업이야 도대체라고 궁금하실 텐데 저희 수가 나눔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 아이디어 지원 사업 풀씨라는 사업이 있는데 벌써 8기를 선발하고 있고요. 풀씨 사업은 이제 초록 열매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예산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초록 열매 괜찮은데 이 사업 지원해볼까 했던 그 사업을 이 풀씨에 그대로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간이 3개월이고 300만 원의 지원금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정산이 조금 간소하다, 간편하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업은 개인부터 단체까지, 뭐 중학생부터 어르신 80, 뭐 90, 어르신 시니어 분들도 어느 누구나 다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록열매와 뭐 풀씨에 같이 지원을 하셔도 되고, 초록열매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풀씨로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1월 25일까지 지금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풀씨 사업도 궁금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유튜브 영상에서 풀씨 치시면 영상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단에서 그 교육 사업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 관련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진실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교육 사업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분들이 10분 이상 어디 모이신다면 신청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지금 들어오신 단체분들의 미세먼지 강의 한번 들어볼까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열매 사업에서 이제 여러분들 서류 심사, 그 다음에 면접 심사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지원하셔서 저를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습관 나눔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가 담당자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습관 나눔도 그렇지만 그냥 사업 이렇게 돈 지원해 드리고 언제까지 사업 결과 보내세요로 끝나진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발이 되시면 저희랑 계속 이렇게 논의도 하시고, 어려움 있으시면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뭐 찾아뵙고 이제 논의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업 이렇게 지원금 받아서 그냥 한다, 그래서 언제까지 성과 내라, 뭐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랑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돈만 줘,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혹시나 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계속 찾아갈 거거든요. 선발이 되신다면. 그래서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제 저희 메일과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채팅창은 조금 저희가 더 열어놓을 테니까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사랑의 열매 그 이영주 팀장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단체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얼굴을 이게 보이셔도 괜찮으신 분들은 화면을 좀 켜주시면 저희가 사진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나니까 잠깐만 앞을 보시면 됩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됐나요? 하나, 둘, 셋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면접 때 다 뵈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에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을 해드릴게요.
네, 수고했습니다.